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달 22일부터 사흘간 전주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2번째인 대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한인 경제인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겪은 전북은 대규모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 개최 장소인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준비 상황, 기대 효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종석 전북대학교 한인 비즈니스 대회 TF 단장,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종훈 부지사님,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종전까지는 세계 한상대회라고 했는데 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라는 이름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전북에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어떤 대회인지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게 22회고요. 그동안 세계 한상대회라는 이름으로 치러졌다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국내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또 해외에 계시는 한인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네트워킹도 하고 또 상품 전시를 통해서 수출 상담도 이루어지고 또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하는 그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20년 이상 이루어지면서 세계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경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영기 교수님. 네. 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지난해 12월이었죠. 인천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자, 힘겹게 유치를 해냈습니다. 이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요? 예, 저희 전라북도가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유치하려고 했던 노력은 사실 이번 개최 이전에도 두 차례, 이번 해까지 세 차례 그런 노력 끝에 이번 대회를 우리 전라북도 전주로 유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회 유치는 사실 민선 8기 우리 김관영 지사의 어떤 도정의 정책적 목표를 전북 경제 활성화에 두고 그러한 의지를 좀 한번 담아낸 그런 결과가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결정하는 운영위원분들이 한 50여 분 계시죠. 그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열렸던 곳들을 좀 차지하고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열리지 않았던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또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사실 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은 우리 도정의 집행부의 또 노력이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그 무역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마중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다.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종훈 부지사님. 예. 자, 그런데 컨벤션 시설이 없다. 또 대규모 숙박 시설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대처했고 준비 과정은 어땠는지 좀 말씀을 그렇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이 대회 유치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가장 큰 약점이 대형 컨벤션 센터와 호텔이 없다는 것이 이제 지적이 됐고요. 실은 저희들이 2년 전에도 20차가 울산에서 열렸는데 그때도 저희들이 유치전에 뛰어들었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모든 이 대회가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저희들은 좀 발상을 바꿔서 전북대학교라는 캠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 캠퍼스에서는 각종 시설과 또 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 지금 캠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던 그런 캠퍼스를 활용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회식이 옛날에는 뭐 호텔의 연회장에서 했다면 삼성문화회관이 실은 1,500석 정도의 공연장입니다.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격식 있게 이루어질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기업들이 전시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는 뭐 다 섹션을 나눠가지고 부스를 만들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게 없어서 대운동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운동장은 지금 현재 전북대학교에 가보시면 대형 돔 같은 게 하나 설치돼 있는데요. 그게 가로 160m, 세로 47m, 높이 한 17m 정도의 대형 임시 구조물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안에다가 부스를 만들어서 기업들이 자기 상품들을 전시하고 또 기업 수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상담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컨벤션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가 만찬장입니다. 호텔이 없는 호텔에서 한 800여 명 이상이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들이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을 임시적으로 만찬장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서 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종석 단장님. 자, 지난 2월에 기존 장소로부터 전북대학교로 이제 대회 장소가 변경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제 준비 기간이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현재 지금 학생처장직을 맡으시면서 뭐 TF 단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 준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네,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사실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미 저희 대학이 글로컬 대학 선정될 만큼 우수한 인프라가 이미 거의 갖춰져 있는 대학으로서 아마 그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돼 가지고 실사까지 잘 맞춰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컨벤션 센터 대형 그런 유치의 그런 정도의 활용되는 대학은 아니지만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수 인프라 중에 컨퍼런스라든가 개회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우수한 강의실 및 삼성문화회관 같은 아주 우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회에 개최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대학 캠퍼스 내에 주로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왔을 때 원활한 주차라든가 교통, 혼잡 내지는 강의에 영향이 없고 학생들의 그 연구, 공부 환경에 영향이 안 주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전라북도 전주시 제2동포청과 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차질 없이 만반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성공적으로 잘 유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내 운동장에 이제 대규모 기업 전시관이 뭐 들어서게 되겠지요. 자, 현재는 지금 뭐 준비가 다 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개폐회식 장소라든가 회의실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또 어떤 시설들이 활용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삼성문화회관은 1,500석의 규모를 갖고 있는 이미 전에 그 큰 대회를 치렀던 우수한 장소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그 이번에 특별히 음향시설 내지는 좌석 및 그 주위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진수장이라는 컨퍼런스에 적합한 그 우수한 강의 및 그 회의 장소가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글로컬 홀 같은 아주 우수한 그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 이 한인 비즈니스 데이의 각종 컨퍼런스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종훈 부지사님, 자, 대회 성패는 제1동포 경제인들의 뭐 참여, 또 국내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참여 규모, 뭐 당초 뭐 예상 전망치하고 어떻게 맞아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3,000명인데 그중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 한 2,000여 명 정도 하면 3,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포 경제인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재동포층에서 계속 등록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800여 명이 넘었고 또 대회의 특성상 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워낙 바빠서 현장 등록이 또 많습니다. 예전 대회들을 보면은 그리고 예전 대회가 한 700명 내지 800명의 이제 재동포들이 참석하셨다면 아마 이번에는 그 이상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끝까지 계속해서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기업 전시관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 단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기업 전시관에 들어오는 기업 수가 한 240여 개 기업이고 한 330개 정도의 부스에 들어와서 자기의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영기 교수님, 참여 규모가 이전 대회 못지않게 그 수준이 맞춰졌다고 하는데, 자, 투입되는 지방비는 다른 지역에서 대회보다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알차다고 볼까요? 어떤 좀 규모가 좀 커졌다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 김 단장님께서 전라북도 전북대학교의 시설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시회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전시회장을 저희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는 전시 박람회장이 없다 보니까 전북대학교 내에도 그런 시설들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전시장을 만드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회들을 했던 곳들에 비하면 예산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한 3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이런 컨벤션과 전시 박람회장이 있었으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을까? 역설적으로 우리 지역에 전시 박람회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예산 규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김정훈 부지사님, 지난해 이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 행사 아니겠습니까? 만회할 기회로 삼아야 될 텐데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아무튼 이번 대회의 성격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업 전시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운동장에 조성되는 기업 전시관에 한 330여 개의 부스가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는 이제 식품관, 또 건설 및 건축 자재관, 또 우리가 화장품이나 생활용품관, 또 전자, 의료 여러 가지 부스들이 이제 들어가서 현재 지금 계속 이 부스별로 어떤 기업들을 들여넣을 건지 그런 심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전시관 앞에는 우리 도내에서 기업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관이 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수소 전기 버스라든지 또 LS엠터로는 자율주행 트랙터 이런 것들을 완성품들을 전시를 하고요. 특히 우리 백구에 있는 특장차 협회에서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캠핑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시하고 있고 또 우리 14개 시군들의 홍보 부스도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14개 시군의 특산물이라든지 또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의 기업 전시관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거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실은 유치를 할 때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전북의 맛과 멋을 좀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 공연 프로그램 또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이 대회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체적으로 항상 행사를 해왔던 트론 산업 박람회라든지 또 발효식품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더 다양한 기회들을 전북의 산업과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석 단장님. 자, 이번 대회 유명 한인 CEO들의 특강이라든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학교 또 TF팀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네, 이번에 대회가 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니까 추천 측에서 더 특히 우리 학생들의 참여에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을 더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목될 만한 것이 이미 글로벌하게 성공한 CEO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담 내지는 미래 비전을 직접 학생들한테 시그니처 강의를 이미 많은 것들이 예견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스타트 경영 같이 직접 참여 프로그램들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하고 또한 전라북도에서 연계 프로그램으로 일자리 페스티벌이나 진입 포럼, 드럼 박람회 같은 기타 연계 프로그램들도 우리 학생들한테 직감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대회 기간 동안에 성공한 기업들과의 직간접 대화, 소통의 이 자리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커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게 주차장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월 하순이면은 학기 중일 텐데, 자 이런 부분이 대회를 진행하는데 차질은 빚지 않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이 대회가 학기 중이고 또 마치 중간고사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사 일정을 좀 조정했습니다. 해서 중간고사를 미뤘고 또한 이거와 더불어 우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우리 직원님들의 자발적 참여가 현재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주차 대수가 한 2,500은 기본 주차면이지만 적어도 3,200 정도는 지금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고 도 사무국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는 연계 버스 이렇게 셔틀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주차 대형 그런 것도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직원 학생들은 지금 현재 2부제는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한 자발적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좀 더 홍보와 또한 적극적인 도움을 위해서 거의 전 교직원이 합심하여 지금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정부 지사님, 유치전을 하시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에게 흥미를 가질 만한 한국의 전통문화적 요소들이 전북에 많다 이렇게 내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의 맛과 멋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요? 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실은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준비해서 보여드릴까 이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우리 전라도 가명에서 무형유산 한마당 축제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마당 창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회 전날이 이제 21일이 되는데 그때는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실은 트롯쇼라고 해서 우리 도 출신인 송대관 선생님이라든지 김성환 선생님 또 김태연 양들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공연도 흥겨운 자리를 좀 만들고 있고요. 또 23일 날에는 부안 위도에 띠뱃놀이를 소재로 한 창작 무용곡이 있습니다. 고섬섬이라고. 여기 이렇게 펼쳐지는데 한 90여 명의 출연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도민 여러분께서도 무료니까 같이 오셔서 해외 동포들하고 같이 흥겨운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멋이라면 이제 맛을 또 보여드려야 돼서 일단 전주시에서는 전주 맛집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부를 해드릴 겁니다. 한 80여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맛집을 소개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실은 만찬이 있는데 환영 만찬에 어떤 메뉴를 내놓을 거냐 이것도 굉장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메인 메뉴는 비빔밥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4개 시군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 농산물을 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서 비빔밥을 가지고 정성들 있게 이게 대접을 할 생각이고요. 그 이튿날에 이제 드림 비즈 네트워킹 데이라고 해서 한상의 밤이라는 것인데 그때는 전주가 실은 가맥 축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한 12만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신선한 맥주를 주제로 하고 우리 전주의 가맥에서 제공해주는 황태구이라든지 또 달걀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재밌는 비즈니스 데이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최영기 교수님. 자, 이번 대회 비즈니스 활동뿐 아니라 문화 공연이라든지 전북 관광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풍성한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겠는데 방금 전에 김 부지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를 비롯해서 14개 시군이 이제 공동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주가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는 새만금 산업단지들을 좀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고군산군도 그러니까 새만금 권역으로의 투어 프로그램들은 잘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3개 나머지 13개 시군이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시군에 있는 어떤 우리 문화적인 자산들을 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우리 교포분들에게 많이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이제 우리 부지사님께서 지역 시군의 홍보 부스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전 거기에다가 우리 추천 여행 일정이라 해서 테마를 가지고 13개 시군의 뭐 다 엮을 수는 없지만 테마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전주 익산 군산을 엮고 또 전주 진안 장수를 엮어서 이런 추천 관광 프로그램들을 좀 제작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추천을 드려서 어쨌든 짧은 기간 3일인 대회는 우리 지역 전주에서 중심적으로 열리지만 그 전 혹은 그 후에라도 우리 13개 시군을 골고루 좀 다녀가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조 교수님. 네. 자, 이번 대회 해외 기업의 참여가 좀 저조하다. 또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게 뭐 사실인데 자, 그동안 21차례 대회를 치러냈으니까 타 지역, 타 대회 사례를 봐서 자, 지역 내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전차 대회들을 했던 국내 도시들이 대회 이후에 실제로 계약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량적으로 제시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LA 애너하임에서 열렸던 미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담, 그날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것만 760억 정도가 실제로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뭐 LA 애너하임에 참가한 기업들 자체가 사실은 대기업들도 많았고 우리 전주에서 열리는 대회와는 조금은 규모라든지 참가를 좀 다르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 유발 계수를 적용을 해서 한 355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시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그 정량적인 이 개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후에 실제로 이런 대회가 열리면 사전에 벌써 행사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전 준비가 다 끝나서 여기 와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도 중요하지만 대회 이후에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해외에 계시는 우리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실질적인 계약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물론 하시겠지만
그게 오히려 전 더 큰 효과라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효과는 그동안에 해외에 계시는 경제인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오셔서 실제로 방문하셔서 어떤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도 산업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좀 더 많은 계약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이 세계로 나가는 무역의 공간이 확장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좀 변화되는 사실은 메가 이벤트의 경우에는 국가의 이미지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지난해 잼버리의 그러한 사실 오명들을 좀 씻어내고 전라북도가 새롭게 좀 이런 대회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들 큰 대회들 할 수 있다라는 우리 도민들은 자부심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정의 홍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효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훈 부지사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자, 수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게끔 후속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희들이 이제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실은 도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돕자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유치하고부터 연초부터 실은 9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대회가 있으니 참여를 하실 거냐. 그래서 500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직접 전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상담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계 프로그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부스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 수는 120개뿐이 안 되니까 나머지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에다가 우수기업 제품 상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서 열어가지고 우리 제품들을 더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 또 외국의 또 바이어들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게 더 많이 알려지게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발효식품 엑스포가 우리보다 부수가 더 큽니다. 발효식품 엑스포를 바로 24일 날 폐회식하는 날 바로 개회식을 통해서 해외에서 오신 바이어들이 여기까지 같이 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연계 행사를 해놨고요. 또 하나는 결국 대회가 끝나서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후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의 기업유치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수출 추진 전략회의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동안 상담했던 분들의 결국은 수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서 궁극적으로는 수출에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지금 미리 만들어 놓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대회가 더욱 성공적인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제22회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이라 할까 제언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기 교수님. 네, 옛날 우리 전통의 손님이 오시거나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 청사초롱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우리 행사가 있는 대회장 주변으로 해서 도심의 중요한 건물들은 좀 불을 좀 켜는 우리 운동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민 여러분, 지금은 적극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신 우리 재외 동포들이 전라북도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손님 맞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참여하셔서 이번 잔치를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석 단장님. 네, 저는 이번 대회가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서 해외 유수한 그 학생들이 지금 입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대회가 회의적으로 우리 그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우리 전북대가 되는 계기가 될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종훈
부지사님. 예, 이제 준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한 대회를 치르고 또 오신 분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다시 전북을 기억하는 그런 대회가 되기 위해서 치밀하게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일원 또 호텔 등에 대해서 뭐 소방, 위생, 환경 점검 등을 더 치밀하게 챙길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 상황실도 저희들이 이제 대회 기간 내에는 운영을 해서 즉각적인 대응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응급 수단들도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실은 저희들이 이 컨벤션이 이루어지는 곳과 또 호텔과의 이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수송 문제, 또 아까 말씀하신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청 등 또 우리 관할 여러 유관기관과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원활한 수송과 이게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금 전북의 산업과 자원 또 문화를 세계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들에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실은 여기 오신 해외 동포분들하고 좀 정을 나누고 또 살갑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좀 전북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